고. 이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근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화산이 18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막 화산이 용암이 흐르고 또 어느 하와이처럼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가기도 하고 뿌글뿌글 솟아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현무암이 이렇게 이제 쪼개졌어요. 나중에 쪼개졌는데 시커먼 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우리 빵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로 푸른 곰팡이가 나오듯이 그러한 균사체가 나오고, 또는 우리가 그 강을 그대로 막아두면 어떻게 돼요? 강을 막아주면 썩어요. 썩으면서 녹조가 생겨요. 녹조가 생기는 걸 우리 녹조라떼라고 했는데, 그 녹조라떼가 아니라 썩으면서 녹조의 부영향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녹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붉게 생겨. 부영향으로 인해서 붉게 생기면 그거는 홍조? 적조라고 얘기해요. 적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다에서 생기는 거. 그러한 조류, 세조자가 아니에요. 조류가 또 이런 바위에 딱 붙게 돼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끄름처럼 보이고 또는 이끼처럼 보이는, 이끼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착생하게 되고, 그런데 모든 식물은 어떤 거냐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해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빛을 받아서 대기 중에 온도와 양분을 지표면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이루는데, 얘네는 개체적으로 두 개가 모여야만이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얘네들이 번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런 뭐랄까 그 곰팡이처럼 생긴 애는 양분을 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조류에는 박테리아는 영양분을 서로 주고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얘가 번식을 하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지의류라고 해요. 땅지자에 오디자, 땅이나 바위에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종류의 풀이다. 풀이다라고 하면 이상하네. 무슨 얘기냐면 분리체계를 우리 나눌 때 제일 밑에는 우리 얘기하면 제일 네가 아는 바닥에 있는 작은 식물 뭐 있어? 그러면 이끼요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에 고사리 있어요. 그 다음에 풀 있어요. 저기 조리대도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엔 목본, 나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류체계가 이루어지듯이 얘네들도 그 맨 밑에 분류되는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지의류예요. 지의류가 생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안에 각닭이라든지 목이 큰 거 마냥 생긴 거, 또는 각종 그 곤충 벌레들이 저기다 알을 낳고 있으면 지나가는 새들이 저기 벌레가 있네, 날아가다 벌레를 잡아먹으러 와요. 그럼 새들이 그냥 오나? 가다 똥을 찍 싸요. 그러면 그 똥이 또 씨앗을 가지고 와서 씨앗을 퍼뜨려서 이곳에 나무를 자라게 하고 풀을 자라게 해요. 그러면 또 누가 와요? 노루나 사슴들이 와서 이곳에 풀을 먹게 되고, 그럼 또 더 무서운 맹수들이 오겠죠. 물론 제주에는 맹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런 자연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근데 맹수 얘기를 하니까 그 제주에도 맹수가 멧돼지나 이런 게 있었는데 10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40몇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제주도는 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돼지를 들여왔어요. 돼지를 들여왔는데 중국의 어떤 종자를 들여와서 이걸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었는데 얘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가지고 한 40몇 년 전에 이게 개체수가 엄청 늘어난 거야. 늘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야생화가 됐는데 멧돼지화 된 거지. 지금 현재요? 네, 현재.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위해조수로 해서 잡는데, 잡아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개체수 조절하는 얘는 없어졌어야 돼. 원래 없었던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연은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거든요.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연 순화되게 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이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중간에 그러한 멧돼지가 들어왔잖아요. 돼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자연에 있는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엄청 많이 그것도. 또는 이 천백거지에도 많이 있었던 예전에 바늘 엉겅퀴, 제주도에 주로 많은 엉겅퀴의 뿌리를 기가 막히게 또 다 갉아먹어요. 뿌리를 다 갉아먹은 엉겅퀴 꽃이 하나도 없어. 가을에 엉겅퀴가 쫙 피면 많은 꽃들, 나비들, 곤충들이 모여들어서 장관을 이루는데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걸 다 먹고 또 어느 때는 군뱅이를 다 잡아먹어요. 군뱅이를 잡아먹는다는 건 뭐냐면 제주도에 많은 서어나무가 있는데 서어나무 군락에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이 뭐냐면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있어요. 멸종위 기종인데 얘의 애벌레가 엄청나게 크거든. 이거를 다 잡아먹어요. 야, 이 도저히 이놈의 대식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땅땅 엽서들이 수고해서 잡아요. 근데 지금 한 100마리 정도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걔네들이 이 숲을 돌아다니면서 없었던 현상이 몇십 년 만에도 다 파괴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잘 자연을 인간이 간섭하기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일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꽃이 활짝 피는 해가 있고 어느 것은 꽃도 잘 안 피는 해도 있고 그렇다고 뭐 암나무, 순나무, 땅구루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정 부분 펴줘야 되는데 어느 해는 꽃도 별로 안 피는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우리 많은 번식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꽃을 화려하게 펴주는 해가 있고 식물도 말을 한다, 생각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천백고지에는 다음 좀 얼어도 마르지 않고 물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흐르기 시작하면 저 밑에 낙차가 생겨가지고 조그만 폭포가 생겨요. 쫄쫄쫄쫄 소리 날 정도로 이곳에 여기저기 오름에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장오름, 왕오름 조그만 오름들이 몇 개 있어서 여기서 쏟아내는 물과 또 평지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아져서 이 습지로 저본에 공급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개구리들이나 알을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뱀들이 여기 가서 진을 치고 있죠. 여기서 물이 많으니까 지금 꽃이 저기 하얗게 솜처럼 꽃이 폈던 자국이 보이죠? 네. 이제 곰치가 물을 좋아하는 곰치가 여기다가 잔뜩 장관을 이뤄요. 가을이면 꽃을 착 피워내고 봄이면 잎을 무성하게 피워내서 먹거리도 제공하고 옛날 같으면 먹었대요. 먹거리도 제공하고 꽃을 피우면 이 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벌들, 나비들, 각종 곤충들, 잎벌레들이 쫙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이제 현밀해지게끔 만들어주고 향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습지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상고시 짝이 저 뭐냐 기계장치 같은 거 있는데 저건 또 뭐예요? 저거는 이제 국립생태원이나 국립수목원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이것에 과연 언제쯤 개구리가 알을 낳고 언제쯤 소리가 들리나 또 새들이 언제쯤 와서 물을 먹나 뭐 1시간에 뭐 2, 3초 정도 사진이 찍히거나 1시간에 뭐 1분 정도 소리가 들리거나 만들어 놓은 연구 기구예요. 이름은 뭐죠 저런 걸? 저런 거요? 채집기 뭐 이렇게 말 부르죠. 저게 그럼 카메라예요? 카메라 맞아가지고 이제 왜 그랬어요 형님?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습지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재미난 생물이 하나 있어요. 재미난 생물이 뭐냐면 습지가 있고 습한 곳에서만 살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여기 써있는 자주땅기계라고 써있는데 이름에서 유추되듯이 자 자주색으로 꽃이 피어나는데 땅에서 피어나는 귀이개처럼 생긴 꽃이다. 실제로 귀이개 마냥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살아가나 봤더니 우리 식충식물이라는 분류를 해놨더니 식충,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끈끈이 주걱이라는 우리 식충식물 아시죠? 이거 팔잖아요 시장에 가면. 근데 그 친구는 잎이 변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포충낭이라고 하는 포충 그러니까 잡는다, 끌어안다, 벌레를 낭, 주머니가 달린 것으로. 근데 얘는 뿌리에 그러한 것이 달려있어요. 뿌리에 달려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유추해야 돼 머릿속으로. 아주 작은 세계를 크게 확대한 거예요. 뿌리에 이러한 포충낭이 달려있어서 지나가는 물배기나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을 싹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딱 잡히면 삼투압 현상에서 빨려 들어가겠죠. 물하고 같이.
그럼 얘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효소를 냅니다. 효소를 내서 그 효소로 영양분을 녹인 다음에 꽃으로 피어나게 이렇게 해주는. 우리는 보통 광합성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략을 바꿨어. 아, 나는 그러면 힘드니까 물속에 있고 숨도 쉬기 힘드니까 그냥 나는 이 벌레를 잡아서 양분으로다가 내가 열매를 튼실하게 하고 꽃을 피우겠어 라고 한 게 바로 그게 진화한 게 자주 땅피계 식충식물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습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 친구도 그럼 덩달아서 사라지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습지 남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그런 요건이 뭐 따로 있는가요? 아, 뭐 제가 그런 걸 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문헌상 이런 거 조금씩 다른 습지하고 비교해 볼 때 특이성, 경관성 또는 그 우리가 멸종위기종은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있어요. 사이티스라고 적색 목록으로 분리되는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그러한 것에 해당되고 중요한 물세서식처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곳이면 그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봐요. 대표적인 건 우리가 동백동산이라든지 물령아리 이런 데 한번 가보셔서 오픈되어 있는 곳에 비인가 지역도 있어요. 여기 저 산 너머에 보면 여기서 한 30분 걸어가는데 수문물뱅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하고 또는 물장오리 한라산 중턱에 있는 이런 곳에도 귀한 생명들이 살아가요. 그런 데는 못 가지만 물령아리나 동백동산 가셔서 해설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제주도에도 이런 숨은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이런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이 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백동산 먼물각 가보신 분? 저요. 안 가보세요? 가봤죠. 안 가보셨어요? 뒤에 한 분도 안 가보셨네. 먼물각에 한번 가보시고, 물령아리 가보신 분? 정상에 한 분? 안 가보셨네? 물령아리 가보세요, 사모님, 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그곳에 가면 내가 신비로운 곳에, 그래서 거기 늑대소년이라는 옛날에 영화도 촬영하고 그랬어요. 또 한번 가보죠. 보고하고 또 이분이 또 그냥 그 교두보가 그 일본을 통해서 그런 학문 쪽으로 어떤 그 서로 주고받은 계기가 되는데 그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야, 여기 저 귤나무가 잘 되니까 너희도 한번 갖다 길러봐. 그래서 한국에다가 귤나무를 10그루인가를 보내요. 그 중에 한 그루가 지금 살아있죠. 동흥동에. 100년이 된 거죠. 100년 된 그게 귤나무의 시초예요. 70년대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나무였어요. 한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중학교 다닐 때 집이 가다가 남이 귤 몇 개를 따가지고 가방에다 두고 가방에다 몰래 넣어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다른 삼촌이 부르는데 야 오늘 몇 개 가져왔나? 그러면 몇 개 가져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몇 개 준 값이 하루 종일 군것질해도 먹을 만큼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귀했던 게 바로 귤나무예요. 시름이. 저거 시름나무예요? 시럼이요? 시름이 나무 아니에요? 아니, 시럼이는 지금 없어. 없어요? 저 위로 더 올라가야 돼요. 시름이 나무. 삼촌이 아시네, 시럼이 나무에. 그러니까 그 영화에 옛날에 나왔잖아. 막 따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 그러지. 조리대가 많이 와가지고 시럼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조리대 때문에. 조리대도 그렇고, 예. 지구 온난화로 또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놓고 한 게 그 한라부추인데 마침 그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학명이나 국명을 쓸 때 그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내가 한상권이면 뭐 땡땡땡 한상권 이렇게 넣듯이 타케라는 그 신부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나무 중에서 저 한라산 정상에 있는 구상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코리아나라는 학명이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아유, 청년들이 지나가시니까 청년을 안 하시네. 기운이 막혔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이러한 학문적 체계를 그때부터 잘 해놨는데 우리는 한 게 없어. 물론 지켜낸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나비를 중점적으로 했던 석지명 박사님 같은 분도 지금 그 무슨 이장님 동동이 아니라 그 지난 석지명 그 기념관이. 네, 저 제주도학교 옛날에 상의학교 연구소인데 지금은 뭐 동아시아 아열대 농업연구소인가 거기에다가 거기 예, 있어요. 석지명 박사님도 우리나라 나비 분류 체계를 잘 정리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자 이러한 분류 체계를 다 해놓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적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없고 일본 학자들이 전부 자기 이름에 나카타 뭐 유모시기 나카무라 뭐 이런 거 많이 넣어놔서 우리나라 이름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1300m, 1100m 이곳에도 어떤 나비가 살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나비가 있어요. 산굴뚝 나비라는 나비는 한라산 저 꼭대기 1700 요 정도뿐이 없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기후변화나 삶의 조건에서 되게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후변화로 밀려나기도 하고 또 저러한 조리대나 먹이식물을 먹이식물을 이렇게 잘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저런 조리대라든가 이런 것에 밀려가지고 얘네들이 잘 번식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밀려나가지고 저 윗세얼음 이쪽에나 가야지 이 산굴뚝 나비가 살아요. 저도 재작년에 가서 한번 찍었는데 저 찍어놓은 나비가 너무 진짜 처량스럽더라고. 왜냐면 이제 얘가 갈 곳이 없잖아. 20, 30년 후면 얘도 이제 없어져. 우리나라에서 멸절돼. 멸종이 아니라 멸절 아예 없어져. 이렇게 돼버리고 대가 끊기는 거지 완전히. 그래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별이 5개예요. 그러한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은전 표범나비라고 하는 나비는 여기 있는데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활지, 즉 넓은 펄판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고 얘가 좋아하는 제비꽃 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조리대가 잠식해버리고 또 얘는 또 북방계열 생물이야. 날씨가 좀 추워야 돼.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막 추운 게 아니라. 근데 지구는 점점점 더워져. 그러면서 생애 주기는 또 얘는 짧으니까 금방 표가 나죠. 인간은 100년이지만 이렇게 표가 난다. 그래서 멸종위기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를 여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가시죠. 근데 열매는 분명히 달려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인간이 분류체계를 린네라는 사람이 분류체계를 이렇게 생물에 대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종, 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몇 종이에요? 우리 진짜 재미난 얘기하는 거예요. 사피엔스 아닌가 그냥 다 사람은 몇 종이에요? 일종이죠. 원종이지. 네, 일종이에요, 일종. 근데 뭐 황인종, 백인종, 여기 흑인종, 세 종 아니고 절대 자연의 상태에서 서로 사랑을 했을 때 어느 한 세대가 나오는 거 이런 거거든요. 청개구리랑 참개구리랑 사랑을 했는데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참개구리랑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우리 아그베 나무라 해서 아그베 나무? 저게 뭐지?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지금 먹고 있는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그 아그베 나무라는 종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이 몇천 년부터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 개발하면서 사과나무를 만들어냈어. 그럼 이거 사과나무는 뭐냐면 품종인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얘는 만드는 거 사람이. 그래서 품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금나무는 종이지만 정금나무를 블루베리 나무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블루베리를 먹고 있어요. 큰 씨앗을. 그럼 이건 뭐야? 품종인 거예요. 자연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거, 우리 국화꽃을 예를 들어서 저 국화꽃은 뭐지? 얘는 품종인 거예요. 소고기나 산고기 어쨌든 그거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연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그대로 자연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 다 멸종해요. 다 멸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대항할 자생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은 인간도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게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죠. 우리가. 먹고도 있죠, 우리가 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자연환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